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확정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세액 감면 및 세액 공제 항목과 입력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산명세 탭을 보게 되면 49번 산출세액이 있습니다. 산출세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곱해서 계산되는데요. 올해 10억 초과 구간이 신설되었고 최고 세율이 인상되어 10억 초과분에 대해선 45%로 적용된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김수영 사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2,656만 5,840원으로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구간의 산출세액 계산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계산된 산출세액의 세액 감면 및 세액공제를 적용해서 결정세액이 계산되는데요. 먼저 세액 감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 감면은 50번부터 53번의 항목으로 정산자료 입력 탭에 세액 감면 항목에 입력한 내용이 반영됩니다. 세액 감면 항목에는 외국인 근로자 세액 감면, 중소기업 성과 공유 등 세액 감면,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세액 감면,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 감면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 감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거나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취업일로부터 청년의 경우 5년, 그 외에는 3년간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사원 등록에서 먼저 설정하는데요. 해당 설정값은 연말정산 사전작업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등록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설정해 두었다면 해당 사원을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 불러왔을 때 감면 소득에 감면율에 맞는 감면 코드와 감면 금액이 불러옵니다. 해당 사원은 90% 감면 대상자이므로 T13 코드로 불러와졌고 70% 감면 대상일 경우 T12 코드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감면세액은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 감면 항목을 더블 클릭해서 작성하게 되는데요. 감면 대상 총 급여의 90%에 T13 코드로 반영되어 있던 감면 소득 금액이 불러와졌으며 감면 대상 세액은 70%와 90% 모두 150만 원을 한도로 자동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상단 당해년도 감면 시작일, 종료일은 2021년에 해당하는 주현 근무지의 감면기간이 입력되어야 전자신고할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도 입사자의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감면받았다면 현재 화면이 아닌 종전 근무지 탭에 감면 시작일, 감면 종료일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취업일, 감면기간 종료일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아닌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에 반영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사원 등록의 설정을 제대로 해두었다면 해당 항목들이 알맞게 불러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성과공유 등 세액 감면 항목 중에서 중소, 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감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중소, 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모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에서 중소기업은 50%, 중견기업은 30%로 감면세액을 계산합니다.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정산자료 입력 탭에 감면소득에 그에 해당하는 감면코드로 감면 소득 금액이 입력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올해 감면 소득 코드 중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대한 T41 코드가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핵심인력은 T40 코드로 감면을 입력하고 중견기업 핵심인력은 T41 코드로 감면소득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감면소득을 입력하면 세액 감면에 있는 중소기업 성과 공유 등 세액 감면에서 확인했을 때 중견 핵심 인력 성과보상 기금에
감면 대상 급여로 반영되고 감면세율 30%가 적용되어 감면세액이 계산됩니다. 작년에 해당 감면을 적용받았을 경우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모두 감면소득에 T49도로 감면 소득금액을 입력하고 중소기업 성과공유 등 세액 감면 항목을 더블클릭해 감면세율을 변경했었는데요. 이번부터 신고할 경우에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서로 구분해서 신고해야 하며 이때도 감면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은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입력해서 감면기간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 감면을 공제했다면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데요.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130만 원을 기준으로 130만 원 이하일 경우 산출세액의 55%, 130만 원 초과일 경우 71만 5천 원과 130만 원 초과 금액의 30%를 더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계산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에 따라서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 사원은 산출세액이 130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130만 원 초과했을 때 계산식으로 계산하면 119만 6,462원이지만 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를 적용해서 계산했을 때 66만 원이므로 해당 사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은 66만 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만약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있다면 근로소득 세액공제 계산값에 감면급여 비율을 적용해서 계산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녀 세액공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기본공제 대상 자녀와 출산입양 공제 대상 자녀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명세 탭에서 부양관계가 직계비속 자녀 입양자와 위탁 아동인 기본공제 대상자를 입력하면 인적공제 탭의 추가 세액공제에서 자녀 세액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출산 입양의 인원이 반영되고 이 인원에 따라서 정산명세에서 정산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에는 부양관계가 직계비속 자녀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 중 7세 이상 20세 이하의 부양가족이 반영되고 공제세액은 1명인 경우 연 15만 원, 2명은 연 30만 원, 3명 이상은 연 30만 원에 2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당 3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그리고 출산 입양 자녀 공제는 부양관계가 직계비속 자녀 입양자이면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의 출산 입양 구분을 선택한 인원이 반영되고 공제세액은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입니다. 현재 김수영은 자녀 중에서 7세 이상 20세 이하인 자녀가 1명이고 출산 입양 자녀가 1명이면서 셋째 이상이므로 정산명세 탭을 확인했을 때 15만 원과 70만 원으로 세액공제액이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액공제인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 납입액, 연금저축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부터 ISA 계좌가 만기되고 해당 계좌의 금액을 개인연금 또는 퇴직연금 계좌로 납입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도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정산자료 입력 탭, 연금계좌 불입액란에 구분 및 계좌별로 입력합니다. 총 급여액에 따라 세액공제 납입 한도와 공제율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억 2천만 원 이하, 그리고 1억 2천만 원 초과 구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액공제 납입 한도를 보면 총급여 1억 2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50세 미만이면 연금저축계좌는 400만 원, 퇴직연금을 포함할 경우 700만 원이며 50세 이상인 경우엔 600만 원, 퇴직연금을 포함할 경우 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1억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는 300만 원, 퇴직연금을 포함할 경우 700만 원으로 납입 한도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을 기준으로 이하라면 15%, 초과라면 12% 공제율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ISA 계좌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는 조특법 제91조의 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의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하여 공제됩니다. 이때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납입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를 보면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는 300만 원이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5%, 5,500만 원 초과자는 12% 공제율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엔 연금저축 등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구분을 선택하고 금융회사와 계좌번호를 누락 없이 입력합니다. 참고로 연금저축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에 입력하고 2001년 이후 가입자는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연금계좌 불입액에 입력합니다. 그리고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보험료 공제와 마찬가지로 타순위보다 후순위로 공제되므로 하단에 나와 있는 세액감면 공제 적용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현재 화면에 입력한 데이터를 정산명세에서 확인해 보면 ISA 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세액공제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가 300만 원이었으므로 300만 원으로 공제 대상 금액에 반영되고 현재 사원의 총 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12% 공제율이 적용되어 세액 공제액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제 특별세액공제에 포함되는 세액 공제들을 볼 건데요. 먼저 보험료 세액공제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일반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나뉘며 각각 연 100만 원 한도로 적용되지만 일반 보장성 보험은 12%, 장애인 전용 보험료는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부양가족 명세 탭에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선택하고 공제 항목별 명세의 보험료란을 더블클릭해서 일반 보장성과 장애인 전용을 구분해서 입력하는데요. 입력할 때 실제 지출한 금액을 입력하더라도 정산명세에서는 공제 한도까지 공제 대상 금액으로 반영되고 각각 15%, 12% 공제율이 적용되어 세액 공제액이 계산됩니다. 다음으로 의료비 세액 공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사용한 의료비를 15%, 난임 시술비의 경우 20%로 세액 공제하는데요. 의료비 세액 공제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서 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않더라도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 공제 가능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를 적용받는 지출액은 의료비 지급명세 탭에 입력합니다. 각 부양가족별로 입력하기 때문에 가족명을 더블클릭해서 부양가족을 선택하고 의료 증빙코드를 선택합니다. 의료 증빙코드를 1번 국세청장 제공으로 선택할 경우 해당 건들은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 그리고 건수는 입력하지 않아도 전자신고할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분해서 1번 안경구입비로 선택하면 한 명당 50만 원 한도로 공제되므로
금액은 50만 원을 초과해서 입력할 수 없고 2번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 공제되므로 200만 원을 초과해서 입력할 수 없습니다. 동일 산후조리원에서 같은 해의 비용이 2회 발생한 경우 나눠서 추가로 입력합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의료비 지출액은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인 경우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입력하더라도 확인 완료 처리할 때 오류로 체크됩니다. 실손의료 보험금은 보험회사에 실손의료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은 수령액을 입력하는데요. 실손의료 보험금 수령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서 차감해야 하므로 2021년에 수령한 실손의료 보험금 중에서 2020년 12월 30일 이전에 지출한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내역은 제외하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 보험금에 입력한 금액은 지출 금액에서 차감되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총 지출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난임 시술비 해당 여부는 1번 해당으로 할 경우 20% 공제가 가능하고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여부를 1번 해당으로 하면 해당 의료비는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지급 명세에 본인 등 해당 여부란이 있는데요.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는 해당으로 표시되며 해당 금액은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부양가족은 비해당으로 표시되며 700만 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했을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의 3%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의료비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탭에 작성했더라도 의료비 지급명세서는 전자신고할 때 첨부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지급명세에 입력한 금액에 따라서 정산명세 탭에 공제 대상 금액과 세액 공제액이 반영되며 전액 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그 밖에 공제 대상자의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미달할 경우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공제 대상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해당 사원은 난임 시술비가 없으므로 공제 대상 금액에 15%를 적용해서 세액 공제액이 반영되었습니다. 교육비는 부양가족명세 탭에 공제 항목별 명세에서 각 부양가족별로 입력합니다. 교육비를 더블클릭하면 알맞는 구분에 맞춰 교육비 지출액을 입력하는데요. 취약전과 초중고는 300만 원, 대학교는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고 본인과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또한 초중고 300만 원 한도 중에서 교복 구입비는 50만 원, 체험학습비는 30만 원 한도로 적용되므로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한도에 맞춰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 요건은 따지지만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형제자매의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이때는 직계존속의 교육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특별 세액공제 순서를 보면 교육비 다음 순서가 기부금인데 기부금은 다른 소득 세액공제 항목의 적용을 완료한 후에 마지막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제일 마지막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자료입력 1번 영상에서도 확인하셨겠지만 특별소득세액공제를 받았을 때와 표준세액공제를 받았을 때를 비교해서 결정세액이 작은 금액으로 자동 반영되게끔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정산자료 입력 탭에서 표준세액공제 항목을 더블클릭한 후 참고사항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사원은 특별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표준세액공제가 아닌 특별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라 계산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항목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